외계 행성 소개 20번째 크산도르 행성 자신을 지키고자 우주 전쟁을 했던 행성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약 12%는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후 자신의 고향별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살던 행성이 멸망한 후 자신의 행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지구 행성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구 행성은 대우주의 육주기를 진화하는 동안 발생한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종자 행성으로 준비된 행성입니다. 지구 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12%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성에서 생긴 카르마를 지구 행성에서 그대로 재현하면서 행성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성의 멸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임자들과 행성의 멸망에 관여한 중요 인물들이 자신의 카르마를 풀기 위해 행성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들이 지구 행성의 영단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행성의 진화를 책임지고 있던 행성 영단의 책임자들이 우주적 카르마를 가지고 빛의 일꾼이라는 신분으로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빛의 일꾼들의 우주적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성이 어떤 원인에 의해 멸망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계 행성 시리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들과 외계 행성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별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 채널러 팀에서 하늘과의 조율과 소통에 의해 준비된 정보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외계 행성에서 지구 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별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행성의 이름은 변하지 않는 질주라는 뜻을 가진 크산도르 행성입니다. 네바돈 은하 밖에 있으며 지구보다 1.4배 큽니다. 우점종은 휴머노이드형이며 외투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지능은 IQ 350 정도이며 인구 규모는 평균 2억 3천 정도입니다. 우리 행성은 다른 두 개의 행성과 공동 운명체로서 서로 화합하고 도와가며 문명의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성이 물질적 풍요를 이루자 이러한 풍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사회지도청은 이러한 불안의 요소가 다른 두 개의 외부 행성에 있다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선제 공격을 단행하였고 두 개의 외부 행성 간의 결탁 속에 전쟁은 예상보다 길어졌으며 결국 모든 행성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다행히 빛의 벨트라는 광자대의 영향으로 공전 궤도가 바뀌며 이 세 행성은 서로 멀어지면서 전쟁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성 주민들에게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믿게 되며 내외부적으로 지나치게 폭력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영단에서는
다양성을 지닌 각각의 지역이 서로 도우며 융화해 가는 방향을 기대하며 우리 행성은 각각의 개성을 가진 5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문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따스함이 내재되고 과학기술 문명이 가장 발달한 알파 지역이 2개의 지역을 융합하며 융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근성이 과도하게 세팅되어 냉정한 에너지를 가진 오메가 지역은 1개의 지역을 통합했지만 알파 구역과는 격차가 심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단에서는 알파 지역과 오메가 지역을 융화할 수 있는 베타 지역의 문명을 새로 일으켜 모든 지역의 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베타 지역은 순하고 사랑이 있는 알파 지역을 통합하며 성공했지만 근성이 강하고 독자적인 오메가 지역과의 융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알파 지역도 오메가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근성이 강해지며 진화했고 오메가 지역의 에너지도 약간은 온순해지며 큰 모순 없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외부 행성으로부터의 교류 및 협력의 제안이 들어오면서부터 모순은 시작됩니다. 처음엔 외부 행성과의 설레이는 교류 속에 다양한 정신 문화를 들여오며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부 행성 방문자가 우리 행성의 어린아이를 식인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우리 행성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외부 행성과의 교류와 체결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자국민의 보호라는 명분 아래 외부와의 단절과 방어를 선택하게 되고 우주 전쟁이 시작됩니다. 즉, 발포권의 선언으로 인하여 외부 행성들과는 적대 관계를 형성했고 잠시나마 예전처럼 우리 행성 주민끼리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발포권은 방어뿐 아니라 외부 행성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이기도 했기에 주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노출되었고 과거에 평온했던 삶은 사라졌습니다. 생명체의 아름다움. 존엄함은 뒤로 한 채 그들을 향해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자체가 아픔의 역사이고 경험이고 기록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 역시 소중한 생명체이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성은 다른 행성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으며 포용성도 부족했고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마저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행성의 삶은 피폐해져 갔고 영단에서는 자국민들끼리의 내분으로 행성을 종식시키는 뼈아픈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성을 재건하기 위해 지구에 왔습니다. 본능은 저에게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과 미안함을 느끼라고 치유를 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내 삶 전체가 본능의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행성을 잊지 말라고 몸에 좌우 경락봉인을 걸어 놓았으며 1년 전쯤부터는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빛의 생명나무 수업 중 손가락 떨림에 대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였구나. 내가 이 손으로 그 잔인하고 안타까운 잘못된 결정에 사인을 했구나. 행성 주민들,
아름다운 산천 초목들이 아련히 떠오르면서 내면에서 뜨거운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행성 주민들이 그립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늘이 언제든 어디에든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하늘과 본령에 감사합니다. 팀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외부 지원팀의 슬픈 운명이요. 2019년 4월 12일. 이 글은 빛의 생명나무 채널러 팀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